저는 최근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분만 모신 가운데 아주 조촐하게 한 결혼식이죠. 번잡한 시내 쪽 결혼식장보다 한강 변두리 쪽에 주차는 걱정도 없고 결혼식장의 그 복잡함과 사람 없는 조용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들린 바다가 경치가 좋아서 들렸던 레스토랑이었어요. 심플하게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라서 단골들이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았어요. 형식과 틀에 박힌 결혼식이 싫었던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이곳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넌지시 물었는데 의외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사장님한테 곧바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비 포함해서 거기서 간단히 식을 올릴 수 있는 식장으로 세팅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했었던 스몰 웨딩과 야외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군요. 서비스로 전문 사회도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때는 직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아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할 예정이었고 지방에 사시는 가까운 친척들은 한 곳에 만나서 소형 버스로 이동하면 되는 거라 큰 불편함은 없을 듯 싶었습니다. 저의 친정 쪽은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몇 분밖에 없었고 가까운 친척분들만 오실 예정이었죠. 반면에 남편 친구들과 직장 사람들은 따로 부르지 않아도 많이 올 것 같았는데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은 결혼식만큼은 제 뜻대로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결코 저렴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결혼식장에서의 결혼이 아닐 뿐 좀 더 낭만적인 것이었죠. 화이트 로즈와 핑크 로즈가 섞인 장미꽃이 생화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그 흔한 웨딩드레스도 대여받지 않고 친구가 직접 선물로 제작해준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떡칠하듯이 굉장히 뜨는 신부 화장이 싫어서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만 로코코풍으로 고데기로 말고 화장은 친구들이 직접 해줬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에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친척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치서 눈에 띄게 흰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아가씨가 눈에 띄었어요. 예비 시누이였는데 얼마나 잔뜩 멋을 부리고 있는지 엄청 예쁘더라고요. 샵에 가서 30만 원짜리 화장도 받고 예쁜 옷도 대여받았다고 하더군요. 헤어스타일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머리 곳곳에 다이아몬드빛 헤어핀을 박아놓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를 찰랑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신부인 줄 알겠네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정작 신부인 저는 목걸이나 귀걸이나 팔찌 등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시누이는 주렁주렁 화려하게 잘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스스로가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과하게 행동한다거나 눈에 띄는 옷차림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얼굴도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여성스럽고 예쁘고 키도 여자 평균 키보다 큰 편이고 날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비교적 자신 있는 외모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듯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자기 오빠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전부터 얼굴 마사지며 전신 마사지며 무엇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할지, 어떤 화장을 할지, 어떤 구두를 신을지 등등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시누이는 항상 그랬거든요. 아마도 신부보다도 더 돋보여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저를 힐끗 보더니 생각보다 너무 수수한 제 모습에 싱겁다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이없었어요. 오늘은 신부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네. 라고 하면서요. 신부보다도 자신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옆에서 신랑이던 남편이 헛소리하지 말고 저기 가서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요리조리 제 드레스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고는 지나가더군요. 친구들이 그런 시누이를 보고는 시누이가 옆에 있어서 말은 하지 못하고 눈짓으로 뭐 저런 애가 있냐고 했어요. 시누이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자기가 신부보다 예쁘기 때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한 편이었죠.
물론 예뻐서 쳐다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아무리 신랑 측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객 복장이 아닌 흡사 신부 복장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서 그게 이상해서 쳐다보는 것을 시누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딱 봐도 흰 드레스 원피스에 화려한 목걸이, 치렁치렁한 귀걸이까지 조금 과한 복장이었죠.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또 다시 자기가 주인공이라며 신부인 제 앞을 가로막고 중앙에 떡하니 서서는 다들 신부를 가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오늘은 누가 봐도 내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중앙에 서야죠. 안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중앙에 서고 신부인 저를 살짝 밀더군요. 어차피 사진 찍는 사람이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찍는 건데 시누이 때문에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고 친척들이라서 이제 거침없이 오늘은 주인공은 나라면서 센터 자리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형식적인 사진은 원치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찍어달라고만 했더니 제 결혼 사진은 사진마다 시누이가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군요. 그날 피로연 때 친구들이 시누이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욕을 했어요. 약간 나사가 빠진 듯이 사람이 부족해 보이더라고들 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잘해주면 옳았구나 하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것 같다면서 조심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더군요. 아무튼 시누이가 주목받고 싶어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인스타에도 막 따끈따끈한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정말 웃겼어요. 옷발로 식장을 점령하다 라는 제목으로 시누이 셀카 사진만 올라왔는데 신부인 저의 사진은 완전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보여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이왕이면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부모님도 볼 텐데 좀 그럴싸한 사진을 올려주면 안 되나 싶었어요. 마치 결혼식하는 신부보다 시누이 자신이 훨씬 이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대비된 모습의 사진만 올렸더라고요. 그런 시누이가 얄밉긴 하지만 상처가 많아서 자격지심 때문에 겉포장이 과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였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지금은 처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시누이의 전 남편은 시누이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어서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도 반대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시누이가 이래저래 속아서 결혼한 것 같기도 했고 아무래도 미심쩍었다고 하더군요. 아직 어린 나이니 좀 더 시간을 두고 결혼을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굳이 강행했다네요. 그 당시에 직장도 없었고 이곳저곳 알바를 하다가 결혼을 한 거라 취집이라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작은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한 시누이는 막상 남편 돈으로 생활비를 받았으니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집에서 무료하게 쇼핑을 했다더군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시어머니가 심하게 야단쳤는데 그때 시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명품백과 화장품 그리고 비싼 주방 그릇들로 쇼핑을 왕창 해버렸답니다. 그 때문에 시누이 남편과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되었고 시누이 남편은 시누이 카드를 정지를 시켰다네요. 그런 사실을 어찌 알고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는 대낮에 쫓아왔답니다. 남편 신용카드로 정지 먹고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판국에 시어머니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어머니를 때렸다네요. 당신 며느리이지 이제 당신 아들딸이 아니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했답니다. 시누이 어머니가 완전 폭발하셨대요. 그때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시누이 시어머니는 감히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냐며 그 자리에서 시누이 친정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못된 딸 교육 다시 시켜서 보내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친정아버지가 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던 거죠. 시집간 딸이니 그쪽에서 알아서 가르쳐서 살든지 말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야죠. 다 키워서 보내놨더니 고장났다고 반품하는 건 받지 않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끊으셨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어떠한 처벌보다도 이걸 기회로 해서 며느리 버르장머리를 고쳐볼까 하는 의도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악한 시누이는 시어머니 때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네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날 저녁에 경찰서에 달려온 친정엄마와 시누이의 남편이 합세해서
집안 싸움으로 더욱 시끄러워지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엄마는 시누이 남편이 집에 모셔다 드리고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대요. 시누이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온 시누이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어머니랑 오늘 이야기했는데 당장 헤어지자. 몸만 나가던지 아니면 이혼 소송 당해서 위자료 주고 가던지 결정해. 라고 했답니다. 사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합의 이혼이고 뭐고 없이 바로 헤어지면 남남이더라고요. 보수적이고 효자였던 시누이 남편은 절대 시누이와 살지 않겠다고 했고 더군다나 시누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네요. 이 말을 들은 시누이 친정엄마가 기가 막히다면서 도통 사정을 하면서 사돈을 달래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다고 시누이 남편은 곧바로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더니 자기 짐을 다 빼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헤어진 후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시누이와 헤어진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답니다. 시누 전 남편이 확실하더래요. 그런데 옆에 만삭인 어떤 여자와 아기용품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한다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아기용품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부부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만삭인 여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전 남편의 아기란 건지 시누이와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인지 황당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따져 묻고 있는 시누이한테 면박을 주었고 혼인신고하고 잘 살고 있는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백화점 쇼핑한 게 무슨 난리 날 일이라며 남의 회사까지 쫓아왔냐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큰 소리로 쪽을 주더랍니다. 헤어지기 전 시누이 몰래 바람 피운 사실에 대해서 따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신없는 여자 취급만 당했다네요. 시누이는 전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한참이 지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더니 그 여자는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랬더니 전 남편이 그랬대요. 얼굴이 이쁘니까 좋은 남자 잡아서 잘 살아. 너랑 막상 결혼해보니까 네가 2% 부족한 여자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 나도 나이가 많은 데다가 마치 부족한 사람인데 와이프까지 2% 부족한 여자면 곤란하지 안 그래? 마치 결혼하자마자 헤어질 것을 각오했다는 듯한 말을 했답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자존심이 엄청 상한 시누이가 야, 이 나쁜 놈아, 넌 천벌을 받을 거야 하고 저주 한번 퍼붓고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을 만나고 충격적인 말을 들은 시누이는 엄청 마음이 상했고 차라리 전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후회했다네요. 차라리 모르고 지나쳤으면 좋았을 것을 알고 난 후에 남는 건 상처투성이었다네요. 시누이 오빠인 제 남편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랬답니다. 시누이는 전 남편과 헤어진 것은 잘한 것이고 남 탓할 필요 없다고요. 앞으로 네 허물까지 감싸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니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대로 시누이는 전 남편에게 받은 다친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좀 과한 언행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이미 남편에게서 시누이에 관해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제 스몰 웨딩에서 그렇게 2% 부족한 행동을 하는 시누이를 오히려 짠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더 과한 행동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시누이가 빨리 진정으로 시누이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어차피 불완전하고 100%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2% 부족하다느니 하는 말들은 정말 쓸데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